그러면 본인의 오늘 명대사를 따져서 많이 하기보다 그 뒤에 이제 삼합 음양으로 그냥 바로 그냥 크게 정리해 두고 배우자 걸 보면 돼요. 그럼 제일 빨리 답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그대는 뭐냐면 배가 작고 물이 크니 배의 움직임은 무엇으로? 물의 움직임으로 한다. 근데 덕을 많이 보는 패턴이 아니라 삼합음양 알죠, 그죠? 신자인 사유축. 그러면 내가 처덕이나 여자덕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내용이나 주기는 뭐냐면 바로 그 배우자 걸 바로 보라는 거죠. 배우자가 없다. 그럼 뭐냐면은 크지도 않은 배가 무태 있으니 이건 맨날 껍데기 세월이다. 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막 제일 빠른 거라. 왜냐면 발발 답을 줘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다신약은 어떻게 보면 자기 운명이 별로 없다고 봐도 돼요. 경신도 없고 격도 없고 제다신약이 무슨 격이야? 어디요? 여명 제다신약은 골치 아픈 건 아니에요. 아니 남자 같은 경우는 제 여부를 여명 제다신약에서 이제 인성의 유무를 따지거든요. 인성의 유무. 여자 제다.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은 그 재성 이렇게 보통 이제 유통이라든지 나무집에 인성이 있는 사람은 나무집 내가 머슴을 살아도 계급장이 있는 모양으로 올라가고 또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 재물 창고를 갖다 관리를 해서 실속을 차리게 되고 인성이 없고 관성만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왕한데 관성 들어가 있다. 이게 서방 때문에 결국 멍이 들었다가 힘이 들었다가 하는 그런 팔자인데 결국 그때는 뭐냐면 관의 흐름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관도 없다. 그럼 완전 제다다. 그러면 부잣집 머슴격인데 한 세월 재물을 이루더라도 결국 파도가 한번 크게 출렁이면 결국 재물이 와르르 쏟아진단 말이죠. 결국 그림으로써 결국은 실컷 부잣집 머슴격으로 사는 그런 식의 어떤 세월을 상당한 세월 동안 20, 30년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명제다 신약의 인성의 유무, 관성의 유무. 그걸 갖다가 항상 봐서 어느 정도 이루겠다. 그 다음에 굴곡이 많겠다.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년의 12운성 아까 인년의 갑일주하고 병일주하고 갑일주하고 병일주하고 여기서 뭐냐면 병화나 무토의 그 장생지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 당연히 효과는 뭐냐면 갑일주는 뭐냐면 비견급제에 의한 해로움은 있지만 식상이나 재성이 장생 목욕 관대로 나가지고 장생 목욕 관대. 그래서 이 경우는 경쟁 환경이라든지 당장의 그 어떤 그 유통적인 요소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압박을 받지만 결국은 뭐예요? 밥그릇이 점차 굴곡은 겪더라도 점차 풀려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갑일주는 주간 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작게 하라고 그러죠. 주로 이제 식상을 위주로 쓰는 것을 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한 제조, 그 다음에 기술에 의한 부가치가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은 요 시기에 해도 좋다 보는 거죠. 그러나 요때 돈이 들어오는 거는 재투자를 하거나 뭐 이것저것 엮여 있어서 현금 형태의 보상을 내가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은 아니다. 돈이 들어온 대로 또 뭔가 또 키우는데 써야 되니까. 병일주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똑같이 식신이 세력을 받아 나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무엇의 재성이 절지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세운에 뭐냐면 사옴이라고 하는 비건무리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양일 때는 가장 제한적 모양. 이렇게 갑보다는 병일주가 더 정체나 답답함을 많이 겪는다. 즉 재성이 어쨌든 묶여 있다는 것은 활동 무대가 굉장히 비좁은 모양이기 때문에 기술, 교육 이런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재능에 의한 부가치가 있는 분야에 일을 하는 것 외에는 경제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런 분야에서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절대로 세력이 있는 모양이 있는 규모로 갈 수 없다. 이게 재성입고의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모르겠으면 다음 걸 바라는 거예요. 인의 운을 모르겠으면 그 다음 걸 봐라. 그럼 그 다음 그 결과의 모양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과정이 연출된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해석을 갖다 붙여나가면 이미 뭐냐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쫙 짜져 버리는 거죠. 어쨌거나 병활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明년에 예, 예. 사업을 작은 규모라도 사업체를 한다고 하는 거, 자기 명예를 갖고 한다라는 것은 네. 안 된다. 그렇죠. 무리가 많다. 한다면 꼭 한다면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 교육에 의한 부가가치, 안 그러면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격증에 의한 어떤 그 이권 요소가 깔려 있는 분야를 하되 절대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작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 큰 무리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그 신살표에서 그 지지지지 신살표 있죠. 지지지지에서 하나 빠뜨린 게 뭐냐면 그 합중형파 해놓고 그 밑에 뭐냐 원진도 상당히 뭐 의미를 아주 별표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해석을 하는데 의미를 가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원진 써놓으세요. 물론 원진 말고도 몇 개 더 뭐 잔잔한 것들이 있죠. 지지지지 관계는 그죠? 예. 네. 12신살 외에 그 원진.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꼴을 온전하지 않게 한다 뜻이거든요. 그 의미가.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그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꼭 1등 할 놈을 꼭 3등 시키는 2등도 아니고 3등을 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지지의 어떤 관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석에 의미를 주는 그런 거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까 삼합의 그 큰 대강을 설명했고, 저기다 방합 봅시다. 방합은 그 고비고 전했죠. 계절의 합이요, 그 가족 형제의 합이다. 굳은 일에 모이고 좋은 일에 흩어진다. 사람을 만드는 그 기본 재료다.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서적 요소, 정서 요소가 뭐냐 이런 걸 따져보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전생의 기질, 전생에부터 자기가 그 받고 나온 기질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것이 방합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 지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하나 운에서 묘가 오면 목으로 합, 또 합이 그 재면 형제의 힘으로 큰 그 재물을 이룬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제의 힘이라는 것이 그 육친을 말하는 형제가 아니고 그 인묘진이 그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예. 요거는 뭐 해석을 또 어떻게 보면 잘못 읽으면 해석을 좀 착오할 수 있는 분야인데, 왕창 무리지어 이런 뜻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삼재를 보면 그 다음 표에 삼재라고 하는 표를 안 놨네, 그죠? 예. 삼재라는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방합 다음에 그냥 방합으로 착각을 하도록 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 편집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재라고 하는 삼재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자, 그 인호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그 샘플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 신유술에 이렇게 흘러갈 때, 다시 자축 흘러들어갈 때, 요 신유술의 의미는 뭐냐? 의미는 뭐냐면 결국 그 삼합의 사회적인 합이라 했죠. 사회합. 그래서 눈만 뜨면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듯이 그 범의 뜻은 어디에 있고 오를 왕에 만드는 것이 있고, 오는 뭐냐? 화의 어떤 기운이 제대로 펼쳐져서 그 성질을 양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고, 술은 뭐냐면 다른 인자가 오더라도 결국 뭐냐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그 작용이 오는 건데, 거기에 예비 단계로서 뭐냐면 이 원숭이 신자가 뭐냐면 삼합의 첫 글자를 건드려서 결국은 뭐냐면 고스톱 정족수를 갖다가 해친다 이거죠. 인호술이 3명이, 고스톱이 3명이 있어야 되죠, 그죠? 물론 고스톱 2명 칠 수도 있지만 재미없죠. 그러니까 3명이 모여야 이게 정족수가 되는 건데, 정족수를 훼손함으로써 결국은 이 뭐냐면 싹을 틔우는 자리를, 싹 틔우는 자리잖아요, 그죠? 싹 틔우는 자리를 그 손상을 줌으로써 결국은 인호술이 무리지어서 화국을 만드는 걸 방해를 받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다음 제국의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음 제국의 완성. 그러니까 뭐냐면 인호술의 형님이 뭐냐면 사유축이라는 거예요. 사유축. 그러니까 5보다 4가 형님이요.
술보다 유가 형님이요, 인보다 축이 형님인데 이 형님뻘에 해당하는 존재가 뭐냐면 이제 사유축으로서 금국을 완성했다는 거죠. 금국 완성. 꽃을 피웠다. 그러니 결국 뭐냐, 화는 뭐냐면 이미 금국의 그 제국이나 왕에 해당하는 존재가 출현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위축된 모양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는 불편한 상태. 모양을 유지하고자 하니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상태.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폼을 잡았다가 이제 꺾이는 자리가 되는데, 때문에 사회 활동이 요 글자에 그러니까 띠에 해당한다면 그게 사회적인 활동이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나 조건이 좋지 못해서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상태, 아니면 내가 어디에 매달려야 되는 상태,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형님 그룹이 왔으니까 결국은 내가 아이고 이러면서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두 번째 육해의 의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계는 말 그대로 이제는 뭐냐면 내가 화운동을 더 이상 활발하게 할 수 없고, 즉 하루에 술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술시면 저녁 7시에서 9시에 되는데 어떤 작용을 하든 결국 해가 진다라고, 해가 져버린다. 그러니까 제일 해가 긴 6월 22일 정도 보통 양력으로 그 하지에 해당하는데, 그 하지의 어떤 작용, 하지에도 그 술시의 초에도 다 해가 져요. 그러니까 7시, 한국 시기로 치면 한 7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40분 사이에 결국 해가 져버린다는 뜻은, 술시가 되면 결국은 뭐냐면 화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활동을 크게 줄이고 이제 다 정리를 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에서 주도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자기의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서 결국 인호술의 글자가 이게 재성을 만들든 관성을 만들든 비겁을 만들든 우르르르 이렇게 좀 무리짓고 활발한 운동을 하던 것들이 크게 위축되는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게 삼재이기 때문에, 이 삼재를 여러 가지 방해와 거추장스러움이 섞여 있는, 또 부득이하게 뭔가 주변 변동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환경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이걸 왜 이해 잘해줘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팔자내에 중요한, 예를 들어서 태어난 일진상에 이민이 들어와 있다. 일진상에 월에 뭐 신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신사가 있다. 이런 식이 있을 때, 물론 사유축의 기본적인 뭐예요? 삼재는 해자축이 되겠죠, 그죠? 되겠지만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인에 대해서 뭐 또 삼재도 관찰한다는 거죠. 삼재. 즉 신유술해에 이미 뭐냐면은 이게 식신으로서의 경우는 그 상당히 기본적으로 팔자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죠, 그죠?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결국 신유술 유년을 만났다는 것은 요 글자의 활동성이 크게 손상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지지에 대해서도 삼재를 적용해 사실은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삼재를 적용해 봄으로써 결국 이제 요 글자의 움직임에 관한 해석을 쭈루룩 해주는 거예요. 글자에 관한. 자,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을 만날 수밖에 없는 양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재를 뭐냐면은 뭐 오행의 큰 뜻을 따라서 뭐 취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뭐 이론적 명분을 만든 이야기지만, 실제 사주 분석에서는 삼재의 의미를 그대로 뭐냐면 적용해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풀리던 사람은 요 인호술이 펼쳐져 있는 시절에 잘 안 풀렸다 이거예요, 이게. 인묘진 사오미까지. 요번에 이러면 뭐냐면 그동안 뭐 지지부진하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도 안 팔리고 했던 이런 땅들이 팔리거나, 최소한 뭐냐면은 그 변화의 어떤 거기에 재개발이 확정됐단다,
이런 식의 상황으로 주변에 변동이 왔기 때문에 뭔가 현실적인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보면 되죠. 근데 잘 나가던 사람은 요 시기에 뭐가 불안한 일이 자꾸 끼어드는 거죠. 결국은 뭐 신이 와서 뭘 만들어요? 신자진의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죠? 신자진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나가 싹을 틔운 거니까. 내가 뭐냐면 초봄에 여름꽃을 싹을 틔워놨다면 요놈은 초가을에 겨울을 싹을 틔우는 것이니까 결국은 요걸 잘 써먹던 사람들은 요 시기에 주변에 옆에 가게가 경쟁이나 또 뭐냐면 이 업종이 잘 안 되고 저 업종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삼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하여튼 삼재의 해석은 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살들하고 섞어서 쓰는 방법을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2신살, 중요한 그 지지지지 신살 중에서 삼합 다음에 바로 강조하는 게 12신살이죠. 12신살. 자, 12신살이야말로 정말 특수염 논리, 특수염을 만지면서 팔자를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 압력 차이를 결국 하는 건데 이게 막 궁합, 송사, 그다음에 인간관계론 이런 게 막 전부 다 확장해 쓸 수 있어요. 전부 다 확장해 쓸 수 있는데 자, 그 원리가 12신사라고 하는 것이 근데 결국 삼합하고 맞물려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인이 인을 만나는 것은 지살이고, 그죠?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진사, 오미, 신유술에. 자, 축 이렇게 흘러가죠. 자, 여기서 지살, 연살, 월살, 지금 만신, 장성, 반한, 그 다음에 역마, 그 다음에 육해, 화계, 그 다음에 겁살, 제살, 천살. 그래서 요 지살, 그 다음에 장성, 그 다음에 화계, 요게 이제 12신살에서 기본적으로 삼합의 그 구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글자들의 그 각각의 의미를 뭐냐면은 이 그룹을 통해서 이해를 해두면 에너지 차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른 거죠. 인호술, 그 다음에 해묘미, 그 다음에 신자진, 사유축, 다시 인호술. 이렇게 두면, 자, 요 위에 있는 놈이 항상 뭐예요? 인이 먼저 났으니 묘의 형님이다. 술이 먼저 났으니 해의 형님이다. 자, 이 관계 한 칸 앞에서 이건 뭐냐면 결국 에너지가 뭐예요? 형님이 어쨌든 동생보다 형태나 기운이나 에너지가 훨씬 많다. 여기서도 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번말 개띠를 기준으로 글자를 만날 때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연이죠, 그죠? 연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 12운성으로 또 치면 병을 기준으로 할 때 목욕지잖아요, 그죠? 이게 운기는 어떻게 해요? 상승이 되어가는 가는 과정에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즉 이전에 어떤 벗지 못했던 허물 이런 것들을 벗어내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 이 싹을 이렇게 틔우고 쭉 나왔을 때 요 씨앗을 에워싸고 있던 이런 어떤 껍질들 이런 게 털려져 나가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목욕이라는 것이 씻기운다, 때를 씻는다 이런 동작이 가해지는 것인데 요 분야는 뭐예요? 에너지 차이로 치면 어떻게 강해요? 내가 더 강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끼묘자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주도권은 내가 지지만 동작이나 행위는 뭐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할 때 하는 행위라는 거죠. 편안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 놀자,
묵자. 그죠? 한 잔 푸자. 풍악을 울려라. 그죠? 그래서 이게 거의 도화살 되는 거죠. 도화살. 도화살. 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가해지는 것이. 그리고 이 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가 누구예요? 오가 뭐냐면 삼재의 중간자잖아요. 그죠? 삼재의 중간자. 그러니까 이 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오미 중에서 오가 뭐예요? 오의 제국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내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거나 내가 즐겁게 해줘야 되는 어떤 동작이나 기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속임수긴 한데 동작은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 입장에서는 그럼 할 수 없이 한 잔 뇌물을 먹는 거죠. 뇌물을 먹으면서 그 사치, 향락, 놀이, 풍류 이런 것들의 어떤 동작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합이나 십이운성이나 사실은 같이 십이신사는 같이 쫙 맞물려 있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이라고, 이 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살 자체의 뜻은 뭐냐면, 주변이 바뀌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주변 환경 따라 움직여야 되는 상태인데, 결국은 이 월이 뭐냐면은, 이게 화국을 열고 닫는다면, 요건 뭐예요? 수국을 열고 닫는데 이 진이 뭐예요? 수국을 다 닫아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이 수운동을 완전히 갈무리 시켜줌으로써, 즉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여기 보면 여기서 록에 걸리죠, 그죠? 록. 여기면 관대거든요, 관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것이 내 것은 아닌데 외부적인 것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득을 보는, 즉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결국 나의 의복을 삼는다 이 뜻이거든요. 지가 변화해서 내가 득보는 이런 식의 어떤 주변 변동에 의한 내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여기 월살이요 12운성으로 관대의 자리가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망신과 록은 뭐냐면 불기운이 확 내려오니까 병이 지자리가 드디어 조건이 된 줄 알고 나는 병이다 까불고 보니까 이게 이 자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 어디로? 위로 가버리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삼합과 삼합의 결과물이 결국은 뭐냐면 한촌수 위에다는 거죠. 한촌수 위에 있는 것을 만남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내가 누설하지 말아야 돼. 원래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인호술로 가야 되죠, 그죠? 인호술로 가야 될 걸, 이 병이 결국은 가장 어떤 자기하고 닮은 꼴 모양이 지상에 펼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노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은 뭐예요? 사유축을 따라갈 놈이라서 결국은 내 것을 완벽하게 지상에 구현하는 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불기운 이걸 드러내 버렸기 때문에 수습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망신에 해당한다는 거죠. 망신의 자리. 록 자체를요, 망신으로 봐도 돼요. 록 자체를. 그래서 어떤 책에는 록 자체를 그냥 망신으로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그냥 드러내 버려가지고 어떻게 감출 수 없는 상태. 그런 것이 망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말 그대로 장성이라는 것은 이제 12운성 상으로는 우리가 왕이 되죠. 그죠? 왕의 자리에 이르면 결국 그 활동력이 극도로 드러나 있어서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는 상태. 또 본인이 총대를 메고 장군 역할을 하는 식의 어떤 활동 환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에 이르면은 이제 반환이라는 게 말안장이죠. 그죠? 말안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그룹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아래 그룹의 그 파괴죠. 그죠? 아래 그룹의 파괴인데 이게
화운동을 모두 이렇게 구현해서 이루는 마지막 통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목운동이 결국 그 소진한 자리라는 거죠. 소진한 자리. 예. 묘하고 미호 사이에 소진을 함으로써 결국은 뭐가 되느냐. 내가 여러 가지 부가이익을 이렇게, 요 부분은 결국 뭐냐면, 나보다 에너지가 약한 놈들의 행위에 따른 뭐 부가이익, 행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밑에 아래 그룹에 있는 것들이. 예.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부가이익을 상징하는 것이죠. 부가이익.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저 12운성상을 따진다면 그 병화를 중심으로 하면 쇠지에 들어가죠. 그리고 쇠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는 기세가 남아 있는데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기운이 서서히 쇠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반환의 어떤 자리다. 자, 그 다음에 역마살은 말 그대로 그 삼합을 그대로 지탱하기에 불편한, 즉, 첫 번째 그 삼합을 갖다 일으켜주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림으로써 결국은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태.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이 짐을 옮겨서 고스톱을 계속 치려고 하면은 원숭이가 출현해 있으니까 원숭이가 없는 곳으로 자꾸 옮겨가는 그런 어떤 활동 양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역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해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이미 누구의 제국, 나의 제국이 아니고 남의 제국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결국 내가 고개를 숙이면서 살살 눈치를 살펴야 되나. 내가 오히려 이 닭의 뭐냐면 도화단 말이죠. 닭의 도화가 말이 됩니까? 내가 오히려 숙이고 내가 예쁜 단장을 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래서 이 닭류자도 이 마로자에 있어요. 뭐예요? 도화의 작용을 그대로 만나는 거죠. 도화의 작용. 이렇게 단장을 한다, 꾸민다, 논다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결국 이래저래 내가 매달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말 그대로 화계는 12신사상으로 그 화계 그 자체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 화계는 뭐 더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많이 적용할 겁니다만, 요거 뭐냐면 화계가 다재다능이라는 게 결국 뭐죠? 다재라고 하는 또 예능성 이런 걸로 보죠, 그죠? 예능, 예술성. 이게 뭐냐면 꾸민다는 거죠, 꾸민다. 근데 어떻게 꾸미냐? 없는 척 꾸민다는 거예요, 없는 척. 그러니까 감쪽 가치란 말이죠, 감쪽 가치. 밖은 있는데 안에다가 진짜 씨앗은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식으로 없는 척 그 꾸미는 동작. 꾸미는 동작이 발생하는 것이 이런 어떤 개술자, 화계 자리, 그 다음에 도화 이런 자리가 꾸미는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가 이익을 봐가지고 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말 한 장을 삼는. 내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도구로 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머슴을 삼는 이런 것들. 원래는 전쟁을 해가지고 적의 어떤 그 적군의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는 거예요. 이게 반환이라는 것이 노예를 삼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꾸미는 동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물론 뒤에 12신사의 해석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제일 큰 개념만 지금 정리를 해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의 입장에서 병운동 병이라고 하는 글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문다.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윽박 지르는 거, 그리고 강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위가 나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변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멱살을 잡으니 나도 멱살을 잡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크게 행동을 발휘하는 건 어려워서 결국 보통 이제 다른 동네로 내가 몸을 갖다가 옮겨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 여건이 이제 그런 여건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반대편의 그 왕국이 만들어진 거죠. 정반대편의 왕국, 즉 화운동을 펼쳐내고 닫는 것이 이 인호술의 목적이라면 이 정반대의 어떤 무리들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내 맘대로 못하고 지하에 숨어서 뭘 도모한다. 독립이라든지 새로운 투쟁을 무엇으로 행동이 아니라 생각으로 도모한다는 거죠. 생각으로 도모한다. 또 그 다음에 이 물기운에 의해서 결국은 크게 위축되어 있음으로써 어떤 생각, 꾀도리를 꿈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제살이, 그래서 팔자에 제살이 있는 사람이 엎어치고 매치고 잘한다니까요. 제살 있는 사람은 엎어치고 매치고 잘하기 때문에 이거 하겠다 해서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언젠가 또 탁 바꿔가지고 난 이걸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금세 변신을 잘할 수 있는 인자가 이런 그러니까 외부적인 저항이 왔을 때의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 뜻이거든요. 그런 어떤 동작이 잘 발생하는 것이 제살이다.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불기운을 펼칠 수 없는 상태죠. 요때 이제 12운성상으로 쭉 본다면은 12운성 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뭐예요? 병지죠, 그죠? 병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화운동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거추장스러워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 그래서 다리 하나가 불편한 상태. 그래서 병이 된 어떤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지에 들어가죠. 즉, 모양은 있으나 결국 내 목숨이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이 타인에게 달린 격이다. 그래서 모양은 있어도 기운은 뭐냐? 운기적으로는 결국 죽은 것으로 취급해도 좋은. 뭐냐면 이 수족관에 가면 이렇게 보면 너무 수족관에 오래 살아가지고 살아는 있는데 거의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그 생선들 있죠, 보면. 그 상태가 사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묘에 들어간 건 아니죠, 그죠? 형태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되면은 결국 묘지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밖의 대사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안으로 들어와서 조용하게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절지에 들어가죠. 이 절지는 뭐냐면 이제는 완전히 활동하기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버틴다 이거죠. 아니면 아예 멀리 도망을 가버리죠.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모양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면 태지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모양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마음에 잉태를 하고 있는 상태. 기필코 내가 복수를 하고 말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꾀도리 기질이 나오는 거죠. 꾀도리. 비상한 수단 강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제살의 어떤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뭐예요? 큰 꿈을 갖다 이렇게 품는 이런 것이 이 태의 작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에 이르러서는 뭐예요? 병의 입장에서 보면은 12운 성상으로 양의 자리에 이르죠, 그죠? 이 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뭔가 모양은 갖추어가고 있으되, 엄마 뱃속에 있어서 이제 배는 불룩해지는데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양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 그게 뭐냐면 이 태양이 움직이는 걸 보셔도 된다 이거는. 태양이 움직이는 거. 태양이 인시에 이르면 이게 이제 하지에는 인시 말에 해가 뜨거든요. 새벽 그러니까 5시 조금 전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일본 기준 시니까 5시 반쯤 돼 해가 뜨는 건데 요 때는 반드시 뭐냐면 이 세상에 형태 있음으로 결국은 존재가 나타나는 뜻이고, 묘시의 이름은 뭐예요? 이게 아침에 여명이 밝아져서 그죠? 운기는
점점점 상승인데 모양은 흐릿하다. 이게 목욕의 의미이기도 하고 도화의 의미이기도 하고 뭐 태양에 비유했을 때 자연에 드러나는 모양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다음 관대의 이름은 이제는 뭐예요? 아무리 해가 늦게 뜨는 우리 동지에도 진시초에 해가 떠요. 진시초에 해가 떠서 결국은 이제 그 모양이 확실하게 자타가 그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이른다. 그 다음에 록에 이르면 자연이 뭐냐면 해가 10시 전후니까 완전 자기 모습을 해는 높이 떠서 뭘 비추는데 그 노래도 있는데 달팽이인가? 해는 높이 떠서 그죠? 쨍쨍 햇빛은 또 이런 것도 좀 동요에도 또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요게 이제 모래 반짝거리기 시작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지상에 자기 기운을 확 펼쳤다는 거죠. 이게 망신이라는 거죠. 망신이 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전해 총각이 연애를 해가지고 결국은 남들에게 그 연애 관계가 또는 자신의 어떤 속마음이 들켜버린 상태 이런 것들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든 사람들 노인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 출입을 하면서 보여주기 싫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망신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망신사를 무조건 나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성은 뭐 당연히 제왕의 어떤 기운기를 가짐으로써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자기 고집이나 능력 발휘에는 여러 가지 유용함을 주는데 그래서 보통 직업적 프로를 만들어요. 직업적 프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자기 직업이나 일에는 똑똑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해석하는데 상대적으로 뭐는 약하다. 주변과의 그 조화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장성이요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 미시에 이르면 이제 해는 이제 슬슬 넘어지죠. 그죠? 해는 넘어지고 지상에는 무엇이 이미 뿌려놓은 어떤 기운들에 의한 부가가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햇빛이 쫙 비쳤기 때문에 물이 다 말랐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어떤 햇빛이 비치고 난 뒤에 이게 정오라 치고 정오 오고 그죠? 이게 사고 미에 이르면 해가 지죠. 해가 지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운기는 쇠퇴하고 있다. 그다음에 역마의 자리에 이르면 이제 해가 많이 이제 3시에서 5시가 서서히 지고 있는 모양이고 동지 같으면 신시 말에 져버려요. 신시의 말에 져버려요. 그 다음에 유에 이르면 이제 황혼이 되는 거죠. 황혼. 일몰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운기가 이제 죽은 것과 같다. 뜻이고. 그 다음 술에 이르면 완전히 이제 그 모양을 찾을 바가 없다. 그 다음에 해자축에는 당연히 절태양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결국 이제 12신살, 12운성, 삼합 이게요. 그대로 쫙 엮여 있는 거예요.